최근 필리핀이 KF-21 보람에 블록원 10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 40대 전투기 가운데 KF-21 블록원 10대를 가장 먼저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30대는 F-16V나 그리핀이 될 수도 있지만 F-50 개량형이 채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메 레코그니션은 필리핀 맥스 디펜스의 말을 인용하여 필리핀이 12대의 새로운 FA 블록 20과 KF-21 블록원 10대를 패키지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예산 612억 페소, 하나로 약 1조 4,600억 원을 긴급 배정했는데 이 예산은 한국산 KF-21 10대를 사기 위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KF-21 블록원을 10대 구입하는 것은 1단계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이 지금 전부 현금으로 KF-21을 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우선 빠르게 KF-21 블록1을 받고 공대지 임무가 가능한 블록2로 업그레이드가 2028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F-50을 공군 주전력으로 사용하는 필리핀은 F-16V나 그리펜 등 더 강한 전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F-21 블록1 10대가 가장 먼저 선정될 것이라는 발표에 필리핀에서는 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KF-21 10대를 주문한다는 소식에 뜨겁게 환호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KF-21 버라메를 구매하기 위해 MRF용 1단계 버젯을 먼저 사용하면 어떨까요? F-16V나 그리펜 자스 39E를 구매하기 위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KF-21 버라메를 구매하면 더 빠른 배송을 이행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인수하는 나라가 됩니다. KF-21과 F-16V는 중국과 어떤 분쟁이 발생해도 우리가 미 군사체제와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F-50과 KF-21이 얼마나 상호 운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파일럿 훈련, 그들의 시스템에 상호 운영성이 있다면 지상 유지 보수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건 필리핀 공군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비행기입니다. KF-21가 F-50 블록 20이면 충분하고 PAF나 AFP는 더 이상 꿈꾸지 마세요. KF-21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의 좋음, 나중에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F-50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필리핀이 KF-21을 위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KF-21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F-50을 더 구매해서 블록 20, F-5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KF-21은 방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F-50은 주로 근접 항공 지원, 포인트 디펜스, 2차 방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F-21은 마닐라에 주둔할 수 있으며 F-50은 섬체인에서 퍼져나와 지역방어, 근접항공 지원, 지점방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당초 필리핀은 미국 F-16V와 스웨덴 그리펜 NG를 눈여겨보았지만 이를 계약했을 때 초도 물량이 6-7년 후에나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기에 한국산 경전투기 F-50 12대를 먼저 사고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된 KF-21 블록1 1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미국산 F-16V를 기다리다가 중국에게 이미 섬을 빼앗긴 후일 것이라며 빠른 전력 보충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최근 필리핀과 중국 선박이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곳을 중국의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남중국해의 필리핀 측 관측 지점 등지에서 일주일 동안 중국 선박 203척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주에 163척보다 약 25%가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입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에 비해 크기와 수에서 월등한 다수 해경 선박과 인민해방군 해군군함, 해상민병대 선박 등을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배치해 필리핀 정부 선박과 어선 등 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에서는 중국이 대응할 전력을 긴급히 보충하려 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무기체계가 바로 한국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중국 때문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 상태인데 필리핀보다 중국 때문에 전 국가가 초비상이 걸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최근 중국 선박 3척이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 나타나며 말레이시아를 크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가스 및 석유 탐사에 대한 중국의 반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말레이시아에게 보르네오 섬 사라와크주 근해의 석유 풍부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자신들이 그려놓은 구단선을 침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라와크 인근의 루코니 암초 부근에서 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곳은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면서 말레이시아를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중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를 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충돌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행태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의식하고 군 전력을 강화시키려는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파리 방한에서 6일 동안 한국과 방산협력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말레이시아군 관계자들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논의 대상은 F-50 경전투기 블록 20 버전 추가 도입, KF-21 보라매 도입,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K-239 천무 도입입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5월 랑카이 에어쇼에서 FA-50M 18대 도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18대 추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동시에 중형 전투기 편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라팔과 그리펜, 수호이 57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갑자기 KF-21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체계를 도입 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위지보수 정비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전쟁 상황 속에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럽산 항공기는 오랫동안 낚이전 이슈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K-200 성능 개량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향후 말레이시아가 운영 중인 K-200 전량에 대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K-239 천무의 말레이시아 상륙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천무는 최근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커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의 해역과 영토를 노리는 중국을 향해 천무를 도입해 한국산 강철비를 맛보게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벌써부터 필리핀이 도입하고 말레이시아도 도입하려면서 인도네시아 없이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FA-50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남미 페루에 이어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도 자국 내 불법 단체를 소탕하기 위해 FA-50 도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 예비 협상을 시작했는데 대략 8대 항공기를 암시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FA-50에 대한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FA-50은 훈련 중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F-21을 격추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지난 8월 호주 피치블랙 훈련에서 스웨덴 그리펜의 완승에 그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같은 훈련 성과뿐만 아니라 2017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동원되어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연계된 반군 세력을 화끈하게 소탕했습니다. 이렇게 훈련과 실전에서 검증된 F-50이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된 한국산 KF-21은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동과 유럽까지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